딱히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과연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 뭘 해도 무기력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 보시라.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니까 말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 모세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핵심 내용만 간략히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도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어떤 음식을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땅콩을 권하고 있습니다. 땅콩이라니. 저도 처음에 땅콩이 혈압에 좋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좋다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땅콩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땅콩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30년간 12만 명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참가자들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 땅콩이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식품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 함유량이 많아 열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땅콩이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땅콩의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땅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관을 강화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땅콩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가가 아주 높죠.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참 중요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신경계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저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왜 땅콩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 유독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혈액이 하반신에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심장의 강력한 펌프로부터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지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온 후 순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액의 순환은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반신에 보낸 혈액이 종아리 근육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쇠퇴하거나 단단해지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하반신에 혈액이 정체되어 수족냉증이나 다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적절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서 놀라셨다고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번. 몸을 자주 움직이거나 마사지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특정한 혈액순환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마사지하거나 자극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과식은 체내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출 기능을 저하시켜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않고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이나 양파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합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 떨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집니다. 일상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합니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도 좋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식초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식초가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시면 아데노신이 혈관 확장 물질을 분비하여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식초 중 사과 식초를 추천합니다. 사과 식초는 가장 마시기 쉽고 맛도 좋으며 소량의 꿀을 넣으면 더욱 즐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초 섭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또한 혈압을 낮추고 싶다면 오징어와 문어, 나토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포도주스,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마세요. 실제로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수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유지하면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이 붓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로 살이 무르고 뚱뚱해지는 증상이 개선되며 쉽게 붓던 얼굴과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물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 중독은 물이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 중독은 냉증이나 부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이 직접적으로 지방으로 변하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체중이 증가하고 외모도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합을 200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찬 물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대사 증후군이나 부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이 마르면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목이 마를 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수분은 음식을 먹을 때도 보충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 외에도 신선한 과일 주스나 건강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이 마를 때 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분도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부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 500ml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정도를 기준으로 하세요. 또한 충분한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되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물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외에도 식물성 음식이나 과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신체의 열을 빨리 식히기 위해 시원한 곳에 머무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의 온도를 낮추거나 그늘진 곳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원한 샤워를 하거나 찬물로 목과 팔을 닦아주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땀을 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활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땀을 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땀을 흘릴 때에는 적절한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 대부분은 혈압계로 측정했을 때의 순간적인 수치에만 신경을 쓰지만 인간의 혈압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자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하여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혈압의 특성과 생활과 혈압의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혈압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87년부터 24시간 365일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혈압계를 찬 상태로 혈압을 측정해 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잠을 잘 때 가장 낮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오후 활동 시간대에 높아지며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더 높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측정한 혈압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종일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등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에는 신체를 움직일 때나 낮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안정을 취할 때나 밤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혈압은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할 때 상승하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할 때 하강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고 일어나 있는 동안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한 일어나 있는 동안에도 상태나 행동에 따라 혈압이 변화합니다. 식사나 휴식 중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지만 운동하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도 의사를 만나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를 보고 긴장하여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부터 외출하기 전까지의 혈압 변화를 살펴보면 일어나자마자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하며 외출할 때 신체 활동이 더해져 혈압이 더 상승합니다. 요즘에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도 많지만 아침을 먹지 않으면 강한 공복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려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하루 평균 혈압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아침 식단에서도 염분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기상 전후 시간대에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레닌,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많이 분비됩니다. 특히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체내에 저장하는 작용을 하므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삼시세끼 중에는 저염식을 아침에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모든 식사를 저염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 끼를 저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신경 써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염분이 들어가지 않는 식자재를 골라야 합니다. 또한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영양분이 균형 있게 들어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잊지 마십시오. 또한 아침 식사를 거친 후에는 신체 활동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이러한 조치들을 함께 실천하면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힌 채소를 먹으세요. 익힌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차갑게 하지 않고 적절한 온도로 먹을 수 있고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혈액순환이 나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음성채소와 양성채소를 구분하여 섭취하세요.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 등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채소를 섭취하세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양파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피부가 거칠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집에서 음식을 만드세요. 효과 1. 가공식품은 염분이 많아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과 2. 가공식품을 끊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효과 3. 가공식품은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로 가득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현재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첨가물도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쁠 때나 귀찮을 때 가공식품을 무심코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반조리 식품이나 가공식품에는 과도한 염분, 당분, 지방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섭취하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손이 가는 습관이 생깁니다. 고혈압, 변비, 기분 변화가 자주 있는 분들은 특히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변질 방지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특히 튀김 종류가 들어간 도시락은 칼로리가 과도하게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베이컨은 식용유에 첨가물을 넣어 고체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함유된 트랜스 지방은 심장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컵라면, 첨가물이 많고 대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 지나치게 섭취하면 지방질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배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 1. 배는 전신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가볍게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집니다. 효과 2. 배꼽에서 손가락 4개만큼 아래쪽을 등으로 따뜻하게 하면 생리통이 줄어듭니다. 효과 3. 배에는 소화기관 등의 내장기관을 안정시키는 혈자리가 많습니다. 온찜질과 마사지로 자극해줌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 돌리기는 하반신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 1. 발목을 돌리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되어 각종 증상이 개선됩니다. 효과 2. 수분 및 노폐물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반신의 부기가 감소합니다. 효과 3. 일상적으로 발목을 돌리면 골반의 비틀림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발끝이 차가운 사람은 전신의 혈류가 나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단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돌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발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20번씩 회전하면 발이 점차 따뜻해집니다. 발가락 돌리기나 발가락 가위보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좌우를 균등하게 움직이면 골반의 틀어짐도 서서히 바로잡힙니다.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 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내장 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딱히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과연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 뭘 해도 무기력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 보시라.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니까 말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 모세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핵심 내용만 간략히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도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어떤 음식을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땅콩을 권하고 있습니다. 땅콩이라니. 저도 처음에 땅콩이 혈압에 좋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좋다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땅콩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땅콩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30년간 12만 명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참가자들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 땅콩이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식품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 함유량이 많아 열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땅콩이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땅콩의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땅콩에는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관을 강화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땅콩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가가 아주 높죠.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참 중요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신경계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저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왜 땅콩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 유독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혈액이 하반신에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심장의 강력한 펌프로부터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지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온 후 순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액의 순환은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반신에 보낸 혈액이 종아리 근육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쇠퇴하거나 단단해지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하반신에 혈액이 정체되어 수족냉증이나 다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적절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서 놀라셨다고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번. 몸을 자주 움직이거나 마사지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특정한 혈액순환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마사지하거나 자극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과식은 체내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출 기능을 저하시켜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않고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이나 양파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합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 떨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집니다. 일상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합니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도 좋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식초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식초가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시면 아데노신이 혈관 확장 물질을 분비하여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식초 중 사과 식초를 추천합니다. 사과 식초는 가장 마시기 쉽고 맛도 좋으며 소량의 꿀을 넣으면 더욱 즐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초 섭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또한 혈압을 낮추고 싶다면 오징어와 문어, 나토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포도 주스,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마세요. 실제로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수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유지하면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이 붓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로, 살이 무르고 뚱뚱해지는 증상이 개선되며 쉽게 붓던 얼굴과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물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 중독은 물이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 중독은 냉증이나 부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이 직접적으로 지방으로 변하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체중이 증가하고 외모도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합을 200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찬 물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대사 증후군이나 부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이 마르면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목이 마를 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수분은 음식을 먹을 때도 보충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 외에도 신선한 과일 주스나 건강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이 마를 때 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분도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부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 500ml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정도를 기준으로 하세요. 또한 충분한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되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물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외에도 식물성 음식이나 과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신체의 열을 빨리 식히기 위해 시원한 곳에 머무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의 온도를 낮추거나 그늘진 곳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원한 샤워를 하거나 찬물로 목과 팔을 닦아주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땀을 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활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땀을 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땀을 흘릴 때에는 적절한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 대부분은 혈압계로 측정했을 때의 순간적인 수치에만 신경을 쓰지만 인간의 혈압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자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하여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혈압의 특성과 생활과 혈압의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혈압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87년부터 24시간 365일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혈압계를 찬 상태로 혈압을 측정해 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잠을 잘 때 가장 낮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오후 활동 시간대에 높아지며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더 높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측정한 혈압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종일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등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에는 신체를 움직일 때나 낮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안정을 취할 때나 밤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혈압은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할 때 상승하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할 때 하강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고 일어나 있는 동안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한 일어나 있는 동안에도 상태나 행동에 따라 혈압이 변화합니다. 식사나 휴식 중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지만 운동하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도 의사를 만나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를 보고 긴장하여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부터 외출하기 전까지의 혈압 변화를 살펴보면 일어나자마자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하며 외출할 때 신체 활동이 더해져 혈압이 더 상승합니다. 요즘에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도 많지만 아침을 먹지 않으면 강한 공복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려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하루 평균 혈압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아침 식단에서도 염분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기상 전후 시간대에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레닌,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많이 분비됩니다. 특히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체내에 저장하는 작용을 하므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삼시세끼 중에는 저염식을 아침에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모든 식사를 저염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 끼를 저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신경 써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염분이 들어가지 않는 식자재를 골라야 합니다. 또한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영양분이 균형 있게 들어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잊지 마십시오. 또한 아침 식사를 거친 후에는 신체 활동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이러한 조치들을 함께 실천하면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힌 채소를 먹으세요. 익힌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차갑게 하지 않고 적절한 온도로 먹을 수 있고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혈액순환이 나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음성채소와 양성채소를 구분하여 섭취하세요.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 등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채소를 섭취하세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양파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피부가 거칠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집에서 음식을 만드세요. 효과 1. 가공식품은 염분이 많아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과 2. 가공식품을 끊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효과 3. 가공식품은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로 가득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현재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첨가물도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쁠 때나 귀찮을 때 가공식품을 무심코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반조리 식품이나 가공식품에는 과도한 염분, 당분, 지방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섭취하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손이 가는 습관이 생깁니다. 고혈압, 변비, 기분 변화가 자주 있는 분들은 특히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변질 방지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특히 튀김 종류가 들어간 도시락은 칼로리가 과도하게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베이컨은 식용유에 첨가물을 넣어 고체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함유된 트랜스 지방은 심장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컵라면, 첨가물이 많고 대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 지나치게 섭취하면 지방질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배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 1. 배는 전신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가볍게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집니다. 효과 2. 배꼽에서 손가락 4개만큼 아래쪽을 등으로 따뜻하게 하면 생리통이 줄어듭니다. 효과 3. 배에는 소화기관 등의 내장기관을 안정시키는 혈자리가 많습니다.
온찜질과 마사지로 자극해줌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 돌리기는 하반신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 1. 발목을 돌리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되어 각종 증상이 개선됩니다. 효과 2. 수분 및 노폐물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반신의 부기가 감소합니다. 효과 3. 일상적으로 발목을 돌리면 골반의 비틀림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발끝이 차가운 사람은 전신의 혈류가 나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단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돌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해보세요. 발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20번씩 회전하면 발이 점차 따뜻해집니다. 발가락 돌리기나 발가락 가위볼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좌우를 균등하게 움직이면 골반의 틀어짐도 서서히 바로잡힙니다.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 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내장 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